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하는 무병장수 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낙상과 같이 시니어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대처 요령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응급 대처법을 숙지하셔서 위급 상황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대처법,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알아볼 응급 상황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기능이 손상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의심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의심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얼굴, 팔, 다리의 마비나 저림, 특히 몸의 한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시각장애,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를 안전한 곳에 편안하게 눕히고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응급 상황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심근경색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의심 증상은 갑자기 쥐어짜는 듯 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왼쪽 팔이나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며 숨쉬기 어렵거나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앉히거나 눕히고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만약 환자가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심장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혀 밑에 넣어주거나 뿌려줍니다.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만약 호흡이나 맥박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심근경색 또한 골든타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응급 상황은 낙상입니다. 낙상은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넘어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무리하게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천으로 지혈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119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라면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등 집 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평소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내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술 심폐소생술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 부위를 깍지를 낀 두 손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압박 깊이는 약 5 내지 6cm,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의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미리 익혀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 친척, 이웃 등 비상 연락망을 확보해두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병력 정보, 복용하는 약물 정보,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록해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라면 응급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안 곳곳에 구급 상비약을 갖춰두고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19에 전화하면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 주소, 건물명, 주변에 눈에 띄는 지형지물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환자의 상태 의식 유무, 호흡 유무, 주요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은 구급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응급 처치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심근경색, 낙상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심폐소생술의 기초 그리고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한 준비와 119 신고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을 기억하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무병장수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전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